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9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체육회 제3회 청소년 스포츠 힐링 캠프 성료. 광명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 박승원은 지난 24일과 25일 춘천 일대에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소년 스포츠 힐링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의 함께 어울림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하는 체육 활동과 스포츠 체험, 캠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 90여 명은 수상 스포츠, 레일바이크, 레크리에이션 등을 함께 즐겼다.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함께하는 활동으로 친구들과의 유대가 깊어졌고, 캠프 주제인 어울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조은영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참여한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캠프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전년 대비 상승.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2025년 상반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종 만족도가 91.5점으로 나타나 전년도 89.3점 대비 2.2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9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총 5개 부문, 20개 항목에 대한 설문지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용자들은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와 신속한 응대에 대해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서비스 과정 부문은 전년 대비 4.3점 상승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해결 절차가 5.7점, 친절도가 4.9점, 안내 과정이 3.9점 상승해 민원 응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편의성과 쾌적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특히 차량 편의는 94.8점으로 전년보다 4.5점 상승해 이동수단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요금 적정성은 83.5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관외 장거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단거리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경제적으로 책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로 인해 단거리 고객의 체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단기적으로는 주말, 특히 토요일 집중 시간대에 당직 인력 배치를 검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 대상 서비스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은 서비스 향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사 양성 과정 성료.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일 장애인 가족 간 자조적 지지체계 구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사 양성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과정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30시간에 걸쳐 운영됐으며 총 17명의 교육생이 과정을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장애인 가족의 이해 상담 이론 및 실제 상담 사례 연구 등 실질적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수료자 가운데 15명은 7월 25일 진행되는 장애인 가족 동료 상담사 2급 민간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 취득에 도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옥 센터장은 장애인 가족의 경험이 서로 공유될 때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번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동료 상담사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새롭게 태어난다. 구리시 시장 백경현 는 오는 8월 6일부터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수택보건지소를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설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사에서는 기존의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던 보건지소에서 1층을 2층과 통합하여 2층 전체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또한 대폭 강화하게 된다. 또한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재활 분야 특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따라 재활보건실과 작업치료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그 외에 각종 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보건교육실, 운동실, 조리실습실, 구강상담실 등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되어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수택보건지소가 지역 특화형, 주민 참여형 건강거점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들과 한층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를 새롭게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광명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펼쳐 광명시 광명 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찬웅은 지난 22일 무더위에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 속에서 돌봄이 부족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주거 취약계층 등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이웃의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편의점, 약국, 미용실, 부동산, 음식점 등 지역 상가를 직접 방문했다. 이들은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위기가구 발생 시 언제든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인 지원이 신속히 연계된다. 특히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와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이찬웅 위원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창수 동장은 주변에 힘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주길 바란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 2026년 경기도 제6대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 개최 일정 확정. 2026년 제72회 경기도 제6대회와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내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72회 경기도 제6대회를,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16회 경기도 장애인 제6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전하는 선수단과 임원 등 2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경쟁과 우정을 나누며 스포츠를 통한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에서는 경기도 제6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시는 이번 체전을 계기로 지역 스포츠 기반 시설을 한층 더 확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에서 72년 만에 처음 열리는 뜻깊은 대회인 만큼 시민과 함께 하나 되는 감동의 체전을 만들겠다며 남은 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와 함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